늘 그랬듯이 우리 개념 정리 끝났으니까 기본 문제 풀이와 유형 정리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수직선 위에 동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을 때 주어진 시각 T에서의 점 P의 속도를 구하여라. 두 개 중에 하나만 해보죠. 그죠? 우리는 dx dt가 바로 속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4t의 세제곱 플러스 9t의 제곱 빼기 2t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t 이꼴 0에서의 속도는 여기 t 대신에 0 대입하면 되죠. 그냥 0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야? t는 0에서는 얘가 뭐 했다? 멈춰 있었다 라는 걸 뜻하게 되는 거죠.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수직선 위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주어질 때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구하세요. 야, 당연히 t는 0보다 크겠죠. t가 음수면 뭐야? 타임머신? 아직 우리가 타임머신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t는 0보다 큰 구간에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dx dt라는 놈이 뭐냐면 6t의 제곱 빼기 6t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6t로 묶어주시면 t-1이 되는데 요놈의 그래프를 우리가 t가 0보다 큰 데에서 그려본다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됩니다. 즉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이쪽에 t축일 때. 그러면 봐. 얘는 출발과 동시에 속도가 음수였다가 1에서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수로 바뀝니다. 즉 얘가 음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가 시각 1일 때 방향을 바꿔서 그 다음부터는 양의 방향으로 이동한 걸 나타내고 있죠. 따라서 운동 방향을 바꾼 시각은 t는 이꼴 1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그 다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에서 가속도를 구하세요. 얘는 뭐 하면 되는 거야? 미분 2번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dx dt는 얘는 뭐 어떻게 되는 거니? 3t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얼마예요? 16t 플러스 4인데 요 놈을 우리가 v라고 놓은 거잖아. 그러면 dv dt가 a인 거잖아. 그지? 따라서 얘는 6t 빼기 16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t는 2에서의 가속도 a는요. 여기다 2 넣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4라는 건 뭐야? 아, t가 2일 때는 얘가 지금 그 음의 방향으로 가속을 하고 있구나. 즉 속도를 줄여가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뭐 줄이고 있는지 아닌지는 운동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가속도가 마이너스 4다. 뭐 이런 건 우리가 쉽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얘일 때 자, 원점을 출발한 후 점 P가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가속도 구하여라. 그지? 그럼 봅시다. V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T제곱 빼기 3T 플러스 2고요. A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2T 빼기 3입니다. 근데 이 V라는 놈이 지금 T-1, T-2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렇게 그리면 1과 2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 방향을 바꿨다는 것은 속도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든가 혹은 음에서 양으로 바뀌든가 라는 거니까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시각 t가 2일 때고요. 시각 t가 2일 때의 가속도는 여기다 t 대신에 2만 넣으면 되겠죠. 1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너무나 쉽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본 문제를 풀어봤고요. 바로 유형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직선 운동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이게 이제 수직선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일 때의 위치는 각각 PT, QT로 주어지죠. 두 점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두 점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그랬네. 자, 속도 우리가 VP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요거 미분한 거니까 t제곱 플러스 4가 되고요. 그 다음 VQ는요 어떻게 되냐 하면 어떻게 돼? 4t가 됩니다. 따라서 이 둘이 같아진다는 것은 결국 그냥 한 번에 갑시다. 얘가 이꼴 0 되는 걸 의미하고요. 얘는 t-2의 제곱이니까 t가 이꼴 2일 때 속도가 같아진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t가 2일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요. 얘네들이 위치니까 자 2에서의 점 P의 위치는 3분의 8 플러스 8 빼기 3분의 2죠? 이거 얼만데? 요게 3분의 6이 되면서 2가 되니까 이러면 10이 되는 거고요.
자, Q의 시각 2에서의 위치는 이놈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둘의 거리는 결국 이 10에서 마이너스 2를 뺀 놈이 되겠죠. 그래서 10 빼기 마이너스 2니까 거리가 1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건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냥 속도가 같아지는 시각이 언제인지만 딱 알아낸 후에 그의 P와 Q의 각각의 위치를 그 시각에서 구할 수가 있잖아. 그럼 그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하면 되죠. 수직선 위에서. 너무나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얘도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데 위치가 이렇게 주어진대요. 0과 10에서의 평균 속도와 t는 c에서의 순간 속도가 서로 같을 때 요놈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네. 야, 0하고 10에서의 평균 속도는 당연히 10 빼기 0분의 자, f의 10이 얼마입니까? 1000 플러스 300, 1300 빼기 20이니까 1280 이렇게 됩니다. 맞죠? 빼기 0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128입니다. 얘가 바로 평균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t는 c에서의 순간 속도다 그랬으니까 f의 프라임 c일 거 아니야. f 프라임 c는 뭔데? 3c의 제곱 한 번에 갑시다. 플러스 60 빼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놈이 이꼴 128이 되는 c값 구하라는 얘기잖아. 근데 그 c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 c값에 대해서 3c제곱 플러스 6c 구하라는 거예요. 3c제곱 플러스 6c 여기 있네요. 따라서 3c의 제곱 플러스 6c는 얼마다? 130이다 라는 걸 우리가 금방 구해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만 넘기면 되니까. 됐지? 이거 봐. 어려운 게 없다니까요. 어렵지 않아. 그 다음 얘의 위치 x가 이렇게 주어질 때 t는 a에서 전피의 속도가 0이래. 상수 a값 여러분이 구하시고요. 그 다음 얘도 봐. 이제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주어졌대. 그럼 t는 a에서의 전피의 가속도가 0일 때 이거 미분하는 0 되는 t값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이 구하시고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된대. 얘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시각 t값. 얘는 그냥 미분해. 3t의 제곱 빼기 8t 빼기 3이죠. 얘가 이꼴 0 되는 거잖아. 왜? 속도가 0 될 때 방향을 바꾸는 거니까. 실제로 얘는요. 봐. 3, 1, 3, 1 어느 쪽? 이쪽. 그래서 얘는 3t 플러스 1 그 다음에 t-3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t-3이니까 실제 이 V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사실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여기가 3이 되는데 우린 t가 0보다 큰 쪽에서만 볼 거 아니야. 그러면 0은 여기 어디쯤 0이 있을 거고요. 0보다 큰 쪽에서 속도가 음에서 0 됐다가 양으로 바뀌는 그 순간은 t가 이꼴 3일 때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됐지? 너무 쉽습니다. 미치겠다. 그 다음 똑같죠? 전피의 가속도가 0일 때 전피의 속도를 구하라. 속도는 뭐가 돼요? 3t제곱 빼기 12t가 되고요. 가속도는 뭐가 돼요? 6t 빼기 10입니다. 따라서 가속도가 0인 건 시각 2에서 그렇게 되고요. 그때의 속도는 V는 얼마가 됩니까? 여기다 2 넣어. 얼마요? 12 빼기 24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또? 우리가 마이너스 12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또 똑같아. 전피의 속도가 처음으로 10이 되는 순간 전피의 위치. 그럼 속도는 뭔데? 3t의 제곱 빼기 18t 플러스 34가 10이 되는 거야. 그러면 3t의 제곱 빼기 18t 플러스 24가 0 되는 거니까 결국 t제곱 6t 플러스 8이 이꼴 0 되는 거죠? 그럼 t-2, t-4가 이꼴 0인데 처음으로 10이 된다 그랬으니까 t가 2일 때를 봐야 되겠네. 그때 위치는 그냥 p2 값 구하면 되죠. 8 빼기 36 플러스 얼마야? 68은 이거 얼마입니까? 76에서 36을 빼는 거니까 40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 다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두 점 PQ의 시각 T일 때의 위치는 각각 FT, GT로 주어지죠.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각 T의 범위를 구하라. 즉 FT, 즉
점 P의 속도 우리가 VP라고 해볼까? 요놈 뭐 됩니까? 4T 빼기 2죠. 그 다음 VQ라고 한번 해볼까? 요놈은 2T 빼기 8입니다. 얘네들의 부호가 서로 달라지는 시각 T의 범위 구하는 거니까 결국은 4T 빼기 2와 2T 빼기 8을 곱했을 때 0보다 작아지는 T 값의 범위 구하여라. 이 문제입니다. 자, 정리하면 얘는 2T-1이 되고요. 얘는 T-4가 되면서 앞에 4가 빠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T는 어디와 어디 사이야? 2분의 1과 4 사이 범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치? 이거 봐. 내용 자체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았지만 문제 자체는 쉽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496번 볼까? 두 자동차 A, B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직선 도로를 한 방향으로만 달리고 있습니다. T초 동안 A, B가 움직인 거리는 각각 미분 가능한 함수 FT, GT로 주어지고 다음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F의 20과 G의 20이 똑같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지금 한 방향으로만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로 갔다가 일로 왔다 이런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이쪽으로만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F20과 G의 20이 똑같다라는 얘기는 시각이 20이 됐을 때 둘이 똑같은 위치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나 조건을 봤더니 시각 T가 10에서 30 사이에 있을 때는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A의 속도보다는 B의 속도가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시각이 T가 10 이후로는 B가 더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생각을 해보자. B가 더 빠른 속도로 달렸는데 시각이 20일 때 둘의 위치가 똑같아졌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A가 더 빠르게 달렸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B가 이 A를 쫓아가다가 이 10이 되는 순간부터 속도를 A보다 더 빠르게 달리기 시작해서 결국 20이 될 때 똑같은 위치에 도달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B가 더 빨랐으니까 여기서부터는 B가 더 앞서 나가기 시작했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A가 더 빠르게 달렸다가 B가 속도를 내기 시작해서 T가 20일 때 B가 딱 A를 추월한 거죠. 그리고 그 뒤로는 B가 더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10부터 30 사이에서는 A와 B의 위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B가 A를 한 번 추월한 게 되는 거죠. 그 추월했던 게 어디냐면 시각이 20일 때 딱 추월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3번이 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요것만 갖고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20에서의 위치가 같았으니까 이제 그것만 갖고 우리가 B가 A를 추월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볼까? 오른쪽 그림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T는 2를 제외한 열린 구간 0,3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이고요. VT의 그래프는 열린 구간 0,1에서 원점과 1,K를 잇는 직선과 딱 한 점에서 만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요놈과 요놈을 연결하는 거잖아. 요놈과 요놈을 딱 연결할 때 딱 여기 한 점에서 밖에 안 만난다. 요 점에서 밖에 안 만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오케이? 이제 점 P의 시각 T에서의 가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개형으로 알맞는 것을 구하여라 라는 겁니다. 자,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놈이 가속도니까 결국 이 그래프들의 각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도 시각 1과 2 사이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가속도는 0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4번과 5번은 예선 탈락이고요. 그 다음 시각 2와 3에서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곧 접선의 기울기, 미분 계수니까 그때는 음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이 전부 다 살아남네요. 그치?
게다가 1번, 2번, 3번이 전부 다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얘가 그 가속도가 마이너스 k인지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다만 이 세 개가 같은 것은 0과 1에서 그 가속도가 k보다 커진 적이 있는지 혹은 k를 못 넘어가는지 이거 보자는 얘기잖아. 그런데 봐. 이 0과 1을 이 0,0과 1,k를 연결하는 요 직선의 기울기가 나타내는 게 0과 1 사이의 평균 가속도입니다. 그지? 그런데 봐라. 얘가 여기서 한 점에서 밖에 안 만난다는 뜻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접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 아닌가? 즉 얘보다 요놈 이제 평균 가속도니 이 평균 가속도가 지금 얼마냐 하면 요거 구해보면 1 빼기 0분의 k 빼기 0이니까 이놈이 k입니다. 이거보다 기울기가 더 가파르거든요. 즉 요 교점 있죠. 요 교점에서의 가속도는 k보다 더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지? 그럼 이거 세 개 그래프 중에 뭐겠어? k보다 커지는 구간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그지? 정답은 2번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미분 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뭔지를 가지고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 그 다음 그 가속도의 가속도가 속도를 미분한 미분 계수라는 거. 그래서 미분 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갖고 그 값이 k보다 커지는 구간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 그걸로부터 우리가 답이 2번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속도, 가속도와 도함수의 활용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지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 자체는 그냥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아,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구나. 이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는 다 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시면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문제를 푼 다음에 다시 한번 복습하실 때 보면 그때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너무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신 다음에 복습할 때 한 번 더 보면 분명히 이해가 갈 겁니다. 알겠죠?